이번은 이번은 교과서 87쪽 연산자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볼게요. 연산자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제부터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산술 연산자는 덧셈 써볼까요? 덧셈, 뺄셈, 곱셈. 곱셈인데 우리 이거 시연에서 어떻게 하죠? 요 별 표시죠. 그 다음 나눗셈 어떻게 하죠? 요거 슬래시 등의 연산을 하기 위한 사칙 연산자이다. 사칙 연산 중에서는 곱하기는 별로, 나누기는 슬래시로 표시한다. 나머지는 퍼센트는 나머지 연산자는 퍼센트, 나눗셈 연산자 후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이다. 요 마크는 뭐다?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예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시언어를 잘 배우게 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게 되면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오른쪽 피연산자의 형식으로 실수형을 사용할 수 없어요 라고 나와 있죠. 즉 정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수만 사용. 부분은 실수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소수점 1.2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모두 정수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를 사용하여 각 연산의 결과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첫 번째 행은 이제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을 불러왔고요. 두 번째 행은 이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이다.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정수형을 저장할 거래요. 정수형 변수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이제 변수 i를 만들었고 13이라는 값을 i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j라는 변수를 만들어 놨고 j라는 변수에는 얼마를 5를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잠시만요. 좀 지워질 것 같아서 좀 지울게요. 아이고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이쪽 13은 i로 5는 j로 집어넣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출력하겠대요. 뭐를? i 플러스 j는 여기에, i 마이너스 j는 여기에, i 곱하기 j는 여기에, i 나누기 j는 여기에, i 나머지 구하는 j는 여기에 해서 출력을 하겠대요. 한번 우리 계산해 볼까요? 13 더하기 5 얼마죠? 그쵸? 18이죠.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j 13 빼기 5는 얼마죠? 8이죠. 그 다음에 13 곱하기 5 얼마예요? 65 맞나요? 65? 선생님 암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네요. 선생님도. 그 다음에 13 나누기 5 하게 되면 몫이에요. 얘는 몫을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몫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13 나누기 5 하게 되면 몫이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얘는 2가 출력이 될 거고요. 몫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 구하는 거였어요? 나머지 구하는 거죠. 13을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3 나누기 5 해서 몫은 2이고 그러면 10이고 나머지는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3이 나올 거예요. 18, 8, 65, 2, 3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소스 코드 한번 돌려볼게요. 18, 8, 65, 2, 3 소스 코드도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우리는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문제 똑같죠? 13을 i에 넣고 5를 j에 넣고 5라는 값을 j 변수에 넣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은 여기에, 여기 값은 여기에, 여기 값은 여기에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한번 F12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8, 8, 65,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산술 연산자를 통해서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지만,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나머지 구하는 거는 우리가 뭐 알고 있었던 친구들도 물론 많지만, 산술 연산자에서 퍼센트는 나머지를 구한다라는 거구나 라는 거 잘 알고 있어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나눴을 때 몫을 제외한 나머지 있죠? 예, 다음 교과서 87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할당 연산자. 할당 연산자는 시언어에서 할당 연산자는 등호, 이코르 기호를 중심으로 오른쪽의 값이나 수식을 계산하여 왼쪽의 변수에 저장하라는 의미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참고 자료로 해서 형변환이라는 내용이 지금 크게 나와 있는데요. 형변환이란 자료형을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실수형을 정수형으로 바꾸는 것을 형변환이라는 거고요. 지금 할당 연산자에 대해서는 그게 의미가 없고, 한번 여기다 밑줄 한번 쳐주세요. 오른쪽의 값이나 수식을 계산하여 어디? 왼쪽의 변수에 저장하라. 저장하라, 대입하라, 할당하라.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여 값을 새로 할당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첫 번째 행은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을 불러왔고요. 두 번째 행에는 이제 프로그램 메인 함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13이라는 값을 i에다가 넣었어요. 그럼 i에는 지금 얼마가 있는 거예요? i라는 공간에는 13이. 그 다음에 j라는 값을 5라는 값을 j에 넣었어요. 그래서 j라는 변수에는 얼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5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j에 있는 값을 어디에 넣으래요? i에 넣으래요. j에 있는 값을 i에 넣으래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에 넣는다, 대입한다, 할당한다. 그래서 지금 j에는 얼마가 들어있어요? 5가 들어있죠. 5의 값을 i에 넣으니까 i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i의 값은 5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하래요. 뭐를? i의 값을 프린트 하래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라는데 한번 i의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그러면 지금 i 값이 5로 바뀌어지겠죠. 실행 결과값 5.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코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당 연산자 여기 보게 되면 F11을 똑같죠? 13을 i에 넣고 5를 j에 넣고 그 다음에 j에 있는 값을 i에 넣는다. 그리고 나서 i를 출력한다. 그러면 j 값이 출력되니까 5가 나오겠죠? 5가 원하는 실행 결과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가 j이고 여기가 i였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j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는 값이 얼마겠죠? 우선 선생님이 눈으로 풀어보게 되면 i에 13에 있는 값을 j에 넣었대요. 그러니까 j 값은 13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j 값을 출력하래요. 그러니까 정답은 13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의 의미를 잘 살펴줘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다, 대입한다, 저장한다 라고 이해해주면 할당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교과서 88페이지 증감연산자 한번 많고 많은 것 중 많이 중요한 게 있지만 증감연산자는 진짜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선생님도 별표를 주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또 시험 평가에도 자주 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별표를 쳐봤습니다. 증감연산자는 변수값을 일씩 증가 또는 일씩 감소시키는 연산자로 위치에 따라 변수 앞에 또는 뒤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있었어요. A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소 같은 경우에도 앞에 올 수가 있겠고요. 뒤에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위 증감자, 전위 증감자, 후위 증감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다.
증감 연산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있었을 때 일씩 더하는 그러한 코드죠.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때요? 훨씬 더 간결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좀 더 복잡한 코드를 만들 때 일씩 증가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증감 연산자를 사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독성이 좋은 보기 편한 코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증감 연산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위, 후위, 증감 연산자. 전위, 후인, 증감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매우 높다. 우선순위가 낮은 할당 연산자와 같이 사용되어 전위에서는 값을 증감하고 할당하며 후위에서는 할당하고 증감을 실행한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많이 어렵죠.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앞에 증감자가 앞에 붙는지 뒤에 붙는지 따라야 값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한 거는 살짝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여 값을 새로 할당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지금 딱 봐도 복잡하죠? 근데 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하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템프의 값이랑 i 값이랑 출력해라. 템프랑 i의 값을 출력해라. 템프랑 j의 값을 출력해라. j와 템프의 값을 출력해라. 지금 어차피 출력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지금 가독성은 보기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봐도 교과서에 아무래도 분량을 작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띄어쓰기만 딱 써줘, 그러니까 이렇게 줄 바꿔줌만 해줬으면 좀 더 여러분들이 보기 좋았을 텐데 지금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어차피 뭐 바뀐다고 다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값이 다르거나 보기 힘들다고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에는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을 불러왔고요. 이 프로그램 메인 함수는 이거다 라고 나와 있고 13이라는 값을 i에 넣었어요. 그럼 i의 값은 얼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13이 들어있고요. 5라는 값을 어디에 넣었어요? j라는 값을 넣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템프는 변수로는 지정을 해줬는데 값은 따로 넣어주질 않았네요. 그 다음에 a의 값에는 10을 넣어줬고요. 20이라는 값을 b에 넣어줬고요. 30이라는 값을 c에 넣어줬고요. 40이라는 값을 d에 넣어줬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렇게 해서 변수를 다 선언을 했고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전위, 후위, 전위, 후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선생님과 같이 봅시다. 선생님이 깨끗이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하나 차이로 되게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깨끗한 상태에서 해볼게요. 우선은 뭐예요? 이거 할당 연산자죠.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넣는다. 그쵸? 우선은 우리 이렇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변수를 만날 때 할당한다. 즉 대입한다.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 플러스는 이건 증감 연산자죠. 그 다음 여기 i는 뭔가요? 그쵸? 변수죠. 변수를 만날 때 할당한다. 그러니까 변수를 만날 때 여기서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변수를 만날 때 그럼 다시 좀만 더 깔끔하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i의 값을 템프에 넣을 거예요. 템프 값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13이죠. 우선은 플러스 1 증가하래요. 1 증가해요. 그럼 증가하면 돼요. i 값을. 그러면 이 i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 그 14의 값을 어디다 넣으래요? 템프에. 그럼 템프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 그러면 템프의 값은 14, i는 14가 될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아까 후위 증감이죠. 근데 얘가 후위 증감인데 변수를 만날 때 할당한다. 변수가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먼저 할당을 해버릴게요. 그러면 i의 값을 변수를 만났으니까 곧바로 템프에 넣었어요. 그러면 i 값은 원래 얼마였었어요? 14죠. 14 그대로였었고 그런데 또 i를 어떻게 하래요? 여기서는 이걸 대입하고 나서 할당하고 나서 증가를 하래요. 그러면 i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가 될 거예요. 14 i 값은 15가 되겠습니다. 변수를 만날 때 할당한다, 대입한다. 지금 변수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발행 볼게요.
아직 안 만났죠. 감소하래요. J값은 얼만데요? 5인데 우선은 5를 감소 1 감소시키래요. 그럼 J값은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5에서 1을 빼니까 4가 되겠고요. 4를 어떻게 하래요? 템프에 넣으래요. 그러니까 템프의 값은 4, J의 값은 얼마가 돼요? 마찬가지로 4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또 이제 후위 증감연산자 J의 값을 만났을 때 넣었어요. 그럼 지금 J 값 현재 값은 얼마였어요? 4였었죠. 4였으니까 템프의 값에 4가 들어갈 거고 증감연산자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 감소시키래요. 그러면 J 값은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죠. 그래서 4,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행 한번 볼게요. 10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는 앞에 붙고 뒤에 붙고 후위, 전위, 후위 이런 식으로 했죠. 단독적으로 위에 같은 경우에는 할당 연산자랑 같이 쓰고 있었죠. 그런데 밑에 10행은 개별적으로 쓰고 있죠. 개별적으로. 그럴 경우에는요. 상관없이 그냥 증가만 시켜주면 돼요. A값 얼마예요? 10이죠. 그러면 그냥 11을 B값 얼마예요? 20이죠. 21. 앞에 있던 뒤에 있던 단독으로 쓸 때는 결과값은 같습니다. 일씩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C값 지금 얼마예요? 30이니까 감소하니까 29. 40에서 1 빼니까 39. 14, 14. 14, 14, 14, 15, 44, 43, 11, 21, 29, 39.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거랑 다 같죠? 이런 식으로 공부해주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증감연산자. 똑같은 코드인데 선생님이 한번 보기 좋게 한번 해볼까요? 같은 코드라도 좀 보기 좋게 한번 해볼게요. 얘도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그냥 줄당 하나씩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아질라나요? 어차피 띄었으나 안 쓰나 똑같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각각의 값들은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i의 값은 13이었죠. 13인데 먼저 증가하고 나서 변수를 만났어요. 이때 템프에 넣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템프는 14, i는 14가 될 거예요. 1 증가시켰으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할당연산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변수를 먼저 만났죠. 지금 i 값 얼마인데요? 14였었죠. 14의 값이 템프가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i 값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14, 여기는 15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j의 값은 5였어요. 빼래요. 4가 됐겠고요. 그 4의 j 값을 템프에 넣으래요. 그러니까 템프는 4, j 값도 4. j 값을 템프에 먼저 넣어요. 왜냐? 변수를 먼저 만났으니까. 연산자보다 변수를 먼저 만났으니까 템프에 넣어요. 그럼 j 값은 얼마였었죠? 4였었죠. 그러니까 템프의 값은 4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1을 빼니까 j는 3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독적으로 쓸 경우에 증감연산자가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쓸 때에는 위치에 상관없이 1씩 더해주고 1씩 감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변수에 따라서 11, 21, 여기 같은 경우에는 29, 여기 같은 경우에는 39로 해서 나올 거예요. 한번 프로그램 돌려볼게요. 14, 14, 14, 15, 44, 43 이렇게 해서 1씩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증감연산자는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앞에 오거나 전이나 후에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었었죠. 그때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변수를 만날 때 할당을 합니다. 변수를 만날 때. 변수 안 만났죠? 변수 만났죠? 할당해요. 변수 만났죠? 할당하고 증가했어요. 감소하고 변수 만나서 할당했고요. 할당하고 나서 감소했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도 처음 공부했을 때 많이 좀 어려웠어,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선생님도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배웠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차근차근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게 되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증간연산자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교과서 89페이지죠. 관계연산자. 관계연산자는 두 개 이상의 값을 서로 어떻게 한대요? 비교하는 연산자로 비교 결과는 어떻게 이제 외워둡시다. 1이면 참, 0이면 거짓으로 나타내며 그 종류는 같다. 시언어에서는요. 참이면 1, 거짓은 0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거는 뭐죠? A는 B보다 크다. A는 B보다 작다. 요 옆으로 할게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시언어에서 배워낼 거, 요 부분 잘 볼게요. 그냥 우리 등호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아까 전에 배웠었는데 뭐였었죠? 그냥 등호만 있으면? 그렇죠. 할당 연산자였죠. 그래서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와 B는 서로 같다는 어떻게 한다? 등호를 2개 붙여준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어떻게 한다? 같지 않다는 이렇게 느낌표랑 등호로서 A와 B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뭐 나머지는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배웠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잘 학습해 봅시다. 관계연산자를 사용하여 다음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첫 번째 행은 스탠다드 IO 입출력 파일을 헤더 파일을 불러왔고요. 두 번째 행은 이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다. 이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3행부터 이제 코드가 나와 있고요. i는 13, j는 5의 값을 어떻게 다 할당했습니다. 넣었습니다. i는 j, i가 지금 13인데 5보다 작다. 어떻게 됐어요? 거짓이죠. 거짓. 그 다음에 13은 5보다 크다. 참이죠. i는 j보다 작거나 같다. 13은 5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 이거는 참. i는 j랑 같지 않다. i는 13이고 j는 5인데 같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참. i랑 j랑 같다. 13이랑 5랑 같다. 거짓. 참이면 거짓이면 얼마? 0. 참이면 얼마? 1. 거짓이면 0. 참이면 1. 참이면 1. 거짓이면 0. 그래서 우리는 0, 1, 0, 1, 1, 0. 이 코드를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0, 1, 0, 1, 1, 0. 맞죠? 0, 1, 0, 1, 1, 0 이렇게 해서 했고요. 한번 코드로 해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관계연산자 0, 1, 0, 1, 1, 0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줄이 나눠져서 좀 헷갈리죠?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서로 이제 순서대로 갈 겁니다. 지금 얘는 뭐라고 했어요? 관계연산자예요. 얘는 비교해서 그게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 표현을 하는 겁니다. 13은 5보다 작다. 13은 5보다 작아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나온 거고요. 13은 5보다 크다. 참. 13은 5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 13은 5보다 크거나 같다. 참. 그 다음에 13은 5랑 같지 않다. 같지 않죠. 그러니까 참. 13은 5랑 같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결과값으로는 0이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관계연산자였을 그 관계연산자는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요. 서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고 참이면 1, 거짓이면 0을 나타내는